매일 오가던 하굣길에서 감쪽같이 실종된 하은이. 결국 제보에 대한 수사는 중단됐고 하은이의 흔적을 찾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동 실종 사건에는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사나 수색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 남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흔적을 추억하고 희망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일일 뿐입니다. 하은이 그림 일기예요. 그림 일기책. 이제 5월 12일 1학년 4반 30번 희망은. 세월이 가면서 2011년 12월 29일 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인 신안군 앞에 면장의 명의로 우리 하은이가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통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 통지서를 받아서 본인이 가서 지문도 찍고 해야 되는데 하은이는 없는 거죠. 이제는 어른이 됐을 하은이를 기다리는 아빠. (14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가족들. 하은이는 반드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자, 앵벌이 제보를 한 20대 여성입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이 제보가 실종의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범죄학에 보면 범죄 신고 연구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의 신빙성이 있냐, 신고가 어떤 구체성이냐 이런 걸 따지게 돼 있는데 이 여자분이 올려놓은 글만 보면 그 쉽게 내부 제보죠. 내가 이런 범행에 가담을 했었는데 아이가 여기가 있고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네,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런 내부 제보나 공익 신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 피해자를 구제해 줬으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애를 어디다 갖다 놨는지, 누군가가 데려갔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반드시 있어야지 네네. 이 공익적 신고 또는 내부 제보의 어떤 효과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앵벌이 제보가 거짓이었다고 해도 사실 이런 경우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가족들의 애가 타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디 시설이나 무슨 다른 해외 입양이나 여러 가지 그 생존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시설 소용 같은 경우는 거의 납치겠죠. 그냥 가정을 한다면. 네네. 그래서 2000년 전후로 당시에 사회적 이슈이긴 했지만 특히 이제 국가에서 이제 사회복지에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일단 수용 인원이 많아야지 복지기관도 국가 지원을 네, 그렇죠. 받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혹은 좀 제 자각 능력이 생긴 다음에는 스스로 집을 돌아올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떤 범죄에 대한 그런 감금 상태나 또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땐 정말 연어처럼 그리워하고 가족을 찾고 싶은 심리가 발동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DNA라든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력이 합동을 하는 그런 TF팀이 만들어지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이들의 행적은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고 수사는 더디게만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실종 아동에 대한 재수사의 물결을 타고 뜻밖의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공통점이 많은 성주와 하은이의 실종 사건.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자아이들이 1년 간격으로 사라졌다는 점. (6월의) 하굣길이라는 사라진 시기 역시 묘하게 닮았습니다. 1.2km 정도로 가까운 실종 장소도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최초 사건 발생 8년 후인 2008년. 아동 대상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전국적으로 아동 미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성주 하은이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진행됐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그 재수사를 하면서 성범죄, 오범자에 대한 범행 이후 살해 가능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 과정에서 다른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이던 20대 한 남자가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강진 지역에서 남자아이를 약취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던 A씨였습니다. 모습하고 취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입건했으니까. 모습한테는 진술했으니까. 피해 아동의 진술을 통해 경찰은 A씨가 추행할 때마다 이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했다는 증언도 확보하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 아동은 당시의 상황을 꽤 자세히 진술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인 역시 A씨가 직접 찍은 아동 관련 비디오 테이프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A씨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약취 유인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동 성추행 전력 외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수감 중 자신의 소지품을 비롯해 컴퓨터를 가족에게 처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컴퓨터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결국 경찰은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토대로 성주 하은이 실종 사건과 A씨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남자아이를 성추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주가 실종된 6월 15일 이후 갑자기 여행을 떠났다 곧바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하은이가 실종된 2001년에도 A씨는 군 복무 중이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왜 영유천장에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놈이 그 당시 군대 갔다 오고 뭐하고 증가사 제대하고 뭐하고. 그러나 하은이가 실종된 그때 A씨는 복무 중이 아니었습니다. 입대 반년 만인 2001년 초 의가사 제대를 했던 A씨는 하은이가 사라지기 몇 달 전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런 의심을 바탕으로 A씨는 성주 하은이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연수의 실종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집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증거나 결정적 단서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수사하고 비디오 테이프 뭐하고 압수수색 영장에서 다 찍고 뭐하고 발각하고 눈밀을 시간까지 한 것이요. 뭐 혹시 뭐하고 한가. 이 과정에서 발견된 의문의 메모들. 성주가 실종된 직후 A씨가 홀로 떠났던 여행에서 적은 걸로 추정되는 독백 형식의 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메모를 진술 분석가에게 의뢰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화 선생님이시죠? 네. 과연 메모가 가리키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아동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종 사건과 연관해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 즉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쓴 또 다른 글에서는 얼마 전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의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 보통 얼마 전의 일이라는 표현은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일을 가리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사람이 메모를 작성한 시점은 실종 사건이 일어난 후 여행을 가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행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 실종 사건을 지칭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수한 신문과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고 이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가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아닌 건 왜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거의 종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배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종결을 못 잡은 거지. A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를 알고 있다는 주민을 만나봤는데요. 여기서는 애기가 참 착하고 말도 제자리 안 하고 그런 애기요. 여기 동네에서는 응. 다 그래 운동하면 그 애기 보고 뭐 말좀 들고 뭐 미운 짓소리를 안 해봤어. 당시 조사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가족과 전화 연결을 시도한 제작진. 여보세요? KBS 공소시효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PD인데요. 강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말도 내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네. 전혀 모르니까요. 아, 가고 우리 저 애기가 뭐 그럴 애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암 감옥살이라 한다고 그렇게 떠받치지 마세요. 뭐 알도 모르고 그런 친구가 다 있어요. 도대체 아이들을 데려간 범인은 누구인지 사건의 진실은 알 길이 없고 야속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만 갑니다. 이 제작진은 이 용인선상에 오른 A씨의 어머니와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화가 가능했는데요. 이 어머니는 아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대신 억울하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시효가 완성이 돼서 처벌을 못 받은 좀 면소 판결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그 범죄 기록 사실은 처벌은 안 되지만 이게 인정이 된 게 있고요. 예, 저는 성주가 실종되기 전에 이 A씨라는 용의자가 그 지역 인근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군을 입대합니다. 1년여가 지난 뒤에 의가사 제대를 하죠. 또 하은이가 실종이 되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그다음에 친척들이 면회를 가죠. 그때 강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집안에 있는 소지품, 컴퓨터 삭제 이런 것들을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역으로 생각을 이 사건을 놓고 보면 A씨라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사도 안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동하고 접촉했다는 사실이나 목격담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일 아이가 없어진 날 기준으로 해서 알리바이를 다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해야지 뭐가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알리바이에서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매칭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수 없다는 분.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분에 대한 얘기도 돌았대요. 실제 그 지역에서. 근데 그러한 제보나 이 단서들은 전혀 없었다는 부분. 이 아이들을 찾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아이들 찾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만 못 찾을 뿐만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설령 찾았다 한들 범인이 누구고, 즉 범인 색출도 어렵고요. 그 범인을 처벌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실종에 네. 제가 듣기로는 실종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처벌을 하기가 힘들어집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종에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종이 있으면 수색을 하는 거죠. 실종이 곧 범죄를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실종이 알고 봤더니 약취 유인에 의한 것이라든가 뭐 감금이 연루돼 있다든가 강간 뭐 이런 것이 연루되어 있을 때는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아이가 사망을 한다고 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구리 소년이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리 소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사라진 게 91년도였는데요. 그 후에 11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고 범인을 찾아야 되는 건데 불과 한 4년 후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버린 거죠. 지난 1991년 집을 나갔다 한꺼번에 실종된 5명의 아이들. 결국 실종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미제 사건으로 남은 개구리 소년 사건. 24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들이 발견되던 그날의 아픈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가족들.
그대로 또 내려왔다. 왜 안 오면 뭐 죽겠는데 뭐. 그 수사를 하던 담당 형사가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한 6시쯤 돼가지고 어쩐 일이고 가기는 형님 요걸 현장에 나타났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맞서 뛰다. 그만 그때는 막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만. 사라진 아이들이 발견된 것은 2002년 9월 26일. 그렇게 찾아 헤맸던 실종 장소 인근 대구 와룡산 근처 골짜기였습니다. 끔찍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충격도 컸습니다. 부검 결과 살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두개골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심각하단 말이죠. 그죠? 두개골에 금이가 있고 골절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을 당시에 골절로 생각되니까 누군가가 가해를 해서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치아 발육을 보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들이 실종되고 뭐 수개월간 어디 다른 곳에 있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사망했다는 판단합니다. 형사법상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개구리 소년들의 공소시효 역시 소년들이 살인을 당한 1991년부터 시작됩니다. 실종 당시인 1991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아이들이 발견된 시점인 2002년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11년 이상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변변한 수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6월 발견 3년 6개월 만에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범인이 지금 나와도 죄를 물을 수가 없다. 그래도 어떻게 왜 죽이느냐 하는 그거는 좀 알고 싶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싸우는 또 다른 부모가 있습니다. 지난 1999년 5월 집 앞 골목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태환이. 생존율 5%라는 희박한 가능성에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6살 아이는 결국 49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후 범인을 꼭 밝혀내겠다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5년간 긴 싸움을 해왔던 가족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왔고 가족들은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라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료 사흘을 앞둔 지난해 7월 4일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올 초 법원이 재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소시효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 근데 자식에 당한 억울함입니다. 그것도 그냥 억울한 죽음을 겪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공소시효라는 그 제도에 막혀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면 이거는 부모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 국회에는 살인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개정에 대한 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런 아동에 대한 강력범죄, 유기, 살해, 강간살해, 그리고 상해치사 등까지도 존속살해 등의 살인범죄만이 아니라 이런 살해 행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말 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피해자 측면에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살아서 그 애를 건강한 모습으로 내 앞에 데려다 놓기 전까지는 용서 못해요. 내가 지금도 한결같이 하는 소리 그 소리예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달라.
언제가 됐든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당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사 기법을 다 동원해서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 이건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용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불합리한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은 안타깝게도 사실은 입법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입법의 미비라고 우리가 이런 걸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처럼 약치 유인된 다음에 돌아왔을 경우에는 공소시의 기산점을 저 약치 유인된 시점으로 갈 것이 아니고 돌아온 시점부터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만약 상해인 상태로 왔다면 상해죄 기산점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안타깝게 사망된 상태로 왔다면 살인죄의 기산점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근데 이것은 과정이고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 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왜 이런 개정 논의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하다는 거예요. 다 서랍 속에 묻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이런 법률안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효도 마찬가지고 모든 형사 관련 범죄 관련 법이 국회에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거나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 이런 사건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강진에서 실종된 성주의 실종 당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주의 현재의 모습을 3D 몽타주로 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2001년 6월 1일에 실종된 하은이의 모습입니다. 하은이도 지금은 어여쁜 숙녀가 돼 있을 겁니다.